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이게 전쟁이 끝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비행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 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송크란 때 어디를 가야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지난주에 35밭 할 때 김을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40바트더라고요. 1리터에. 이제 차도 못 타고 다닐 상황에 점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요 상황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제가 판매하고 있는 콘도 중에 4억 이하가 없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베드룸 제가 판매를 한 게 지난 6월 달부터 판매를 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특정 위치께 다 팔리고 나니까 제가 팔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원베드룸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 겁니다. 제 컨텐츠 오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콘도 많은데 왜 판매를 안 하냐? 아무거나 판매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아무거나 판매를 하면 안 되느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내용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콘도 구경하는 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콘도 쇼룸 영상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봐봐야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걸 보면 로케이션 어디에 붙어 있냐, 그리고 콘도 어떻게 생겼냐, 그걸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판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외에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한국에 사는 거 그대로예요.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파트 많이 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시장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모든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얘기들을 해놓잖아요. 그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애초에 살 때부터 모든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챙길 걸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준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고요.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제가 4억 이하의 콘도를 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하의 콘도들이 전부 다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억 넘어가는 콘도 중에 살만한 콘도가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꽤 많습니다. 이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3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낮은 쪽에 오히려 살 수 있는 콘도가 없고요, 가격이 높은 쪽에 살 수 있는 콘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점점 고가는 올라가고 있죠.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뭐 태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여행 가기 힘들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해놓는데, 태국 물가가 비싼 게 아니고요, 원화가 약해서 그래요. 원화하고 태국 바트하고 차이가 한 2년치 보면 2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트가 비싸졌어요. 대신에 원은
엄청 떨어졌죠. 뭐 보면 되냐면 지금 바트화가 달러 대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원하고 따지면 딱히 떨어진 게 없어요. 계속 요 상황이 계속 놉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화는요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화가 더 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우리 고객들이 한 번씩 보내주는데 그 내용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탓하는 걸 아예 배운 것 같아요. 기자들도. 뭐만 하면 뭐든지 외부에서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주 거론하는 게 스타벅스 가격이거든요. 스타벅스 가격이 태국이 더 비싸다 얘기하는데 원래 태국 스타벅스 가격이 싸질 않아요. 원래 똑같아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똑같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똑같은 가격 할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5밭. 똑같은 가격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2년 지나서 환율 때문에 가격이 확 오른 것처럼 보이니까 왜 원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스타벅스 가격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기자라고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지가 아는 척하면서 있잖아요. 칠판에 글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달린 댓글은요. 더 가관이에요. 내가 태국에 사는데 왜 물가가 오르는지 알겠대. 그냥 밭을 벌어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밭가 강세면요. 딱히 불만이 없죠. 딱히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벌어서 해외여행 가면 더 돈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가 오르고 원화가 떨어진 거지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요. 원래 방콕, 뭐 파타야, 푸켓 이런 데는요. 원래부터 그렇게 싼 동네 아닙니다. 싼바리 동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에 10대 호텔 중에 3개가 방콕에 있습니다. 한국은 100리 안에 호텔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 내용과 오늘 내용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언제 거냐면요. 2019년 영상입니다. 이거 2019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태국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었는데 점점 바뀌어서 선호 지역이 2018년 되면 태국이 1위가 됩니다. 근데 요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이랑. 이때는 중국인들이 정말 저가 쪽으로 무분별하게 와서 투자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자기 나라에 있던 돈을 여기에 가져와서 던져놓는 형태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홍콩 사태 일어납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데가 홍콩이었습니다. 홍콩 부동산이 왜 비싸냐면 홍콩 땅이 좁아서 비싼 게 아니고요. 홍콩이 창구입니다. 홍콩이 창구라서 모든 돈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계좌에 넣어놓지 않아요. 다른 걸로 사는 거죠. 동산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하는 건데 동산은 마냥 금액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홍콩 사태가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돈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하고 태국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작은 돈은 태국으로 올 것이고 큰 돈은 싱가포르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후에 코로나가 터지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이 가서 거기에서 법인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문제는 뭐냐면 싱가포르는 HDB라는 게 있어서 92% 정도가 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HDB는 국유지에 지어집니다. 그 국유지가 한 92%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득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HDB를 못해요. 그래서 이 HDB를 못하는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또 HDB가 아닌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7,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HDB까지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HDB도 5년인가 지나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벌어지느냐? 그냥 싱가포르에 있는 집 팔고 말레이시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정부가 철퇴를 가하는데 2023년이 되면 외국인은 취득세가 무려 60%가 됩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도 4년 내에 팔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아예 할 수 없는 동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서 금융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만들어서 그쪽에다 돈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딴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금이 높아지면 여기에다 투자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가냐면 두바이라든지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방콕 등지로 돈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급 콘도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냐 하면 중국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이 제일 많이 사요. 심지어 미얀마 사람들도요. 돈을 보낼 때 싱가포르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자기가 법인 만들어 놓고 계좌 만들고 거기서 돈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부자들은요. 그래서 동남아는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돈을 딴 나라로 다시 옮긴다. 일부를.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옮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놓을 때 그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고급 콘도가 점점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냥 뭐 40억, 50억 뭐 이런 것도 지어지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냥 100억대가 지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얼마짜리까지 나왔냐면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제일 비싼 게 4천만 달러입니다. 4천만 달러. 600억이죠. 제일 싼 게 얼마냐면요. 스타팅이 15예요. 1,5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도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콘도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인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사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 그래, 좋아. 비싼 건 비싼 거대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싼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바탄율은요, 당분간은 금값 자세히 보시면 돼요. 금값이 많이 떨어지면요, 바탄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탄율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태국에서 금을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태국에서 금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트로 바꿔서 금을 사야 되죠. 또 부동산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30%만 팔려도 외국인 많이 팔린 거다. 지금은요, 외국인이 솔드아웃 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바트가 오르니까 외국에 있던 회사들이 번 돈을 일단 바트로 바꾸려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트가 항상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경기가 좋지를 않아요. 태국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요 6개국 중에 GDP 성장률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나라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나라고 GDP도 안 오르는데 환율은 계속 올라. 바트는 계속 강세인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낮은 콘도들은 누가 삽니까? 서민들이 사잖아요. 서민들이 사야 되는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뭘 보면 되냐면 무반 나가는 거 보면 돼요.
무반이 고급 무반이 나가는 대신에 정말 싼 무반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 외곽에 싼 무반들이 거의 전멸입니다. 안 팔려요. 너무나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점점 인구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더 효용성이 없죠. 더 효용성이 없어요. 왜? 출산율이 방콕 출산율은요 서울하고 삐까삐까합니다. 그 정도로 애 안 낳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반을 크게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콘도들, 외곽에 있는 콘도들조차 안 팔리는 이유는 경제가 정말 안 좋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정말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서민들은 돈이 없고요. 비싼 것들은 누가 사느냐? 외국인도 사고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트가 강세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벌겠어요. 외국에 자본이 많은 사람, 또 태국에서 바트를 많이 버는 사람,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태국이 자산 격차가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가입니다. 거의 뭐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버는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국 경제의 최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라도 다운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어도 백약이 무효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낮은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낮은 콘도들. 가격이 낮다고 해서 옛날처럼 낮질 않아요. 옛날에 1억 5천 하던 게 지금 2억 5천이에요. 그 정도 급이면. 근데 위치도 옛날보다 좋진 않죠. 거기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계속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거기 갔어요. 그러면 그 2억 5천짜리 콘도는 경제가 좋아지면 더 오르지.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2억 5천짜리 원베드룸을 살 수 없는 상황, 투자용으로 사야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팔만한 콘도가 없는 거지. 만약에 곧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트 떨어지고 원화 강세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1억 5천짜리를 살려고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외곽으로 나가도 살 수 있는 콘도가 없어요. 왜? 안 지으니까. 이 태국 건설사들이 엄청 약아가지고요. 미리 이 수급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팔리면요. 안 팔아요. 그냥 아예 론칭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통로고 프롬퐁이고 실롬이고 이쪽으로 가보시면요. 고급 콘도는 무지하게 지어요. 자세히 보시면 무지하게 고급 콘도도 지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원방콕이나 두지타니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심지어 그것들이요. 제가 사면 안 된다는 리스홀드예요. 프리홀드도 아닙니다. 그 프리홀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싼 콘도들이 통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은 프리홀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랑수안이나 또는 실롬 쪽에 새로 콘도가 나왔는데 프리홀드로 나왔다. 그리고 고층이다 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콘도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속지 말라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할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한 1억 5천, 2억 정도 가지고 태국에 와서 콘도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베트남 가거나 다른 나라 가는 게 더 낫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것, 작년처럼 2억 5천짜리 나오면 그걸 사야 되는데 그 기회 놓쳐버리면 몇 개월 지나서 싹 없어져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삽니다. 대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사요. 왜? 대만이 조금만 불안하면 튀면 되니까. 이제 비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집 사면 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롱스테이 비자. 그러면 여차하면 튀어와서 여기 살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살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게 원래 옛날에 홍콩으로 가던 돈이에요. 그게 이제 분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바이 갔지 않습니까? 두바이는 끝났어요. 두바이의 그 많은 주택들, 아파트들, 거기 산 사람들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유럽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인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찾아서 갑니다. 결국은 어디든 찾아서 가요.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도 가격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나라 돈들이 1억짜리, 2억짜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고마저씨는 싼 건 안 파냐? 싼 건 안 파는 게 아니고요. 저도 팔고 싶어요. 가격이 싸면 단점이 비싼 것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 살 수 있는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로케이션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역에 바로 붙어 있다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 역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부동산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